안녕하십니까. 영어의 실상입니다. 오늘 28강 정성 들여 준비해 놓았습니다. 28강 시작하기 전에 잠깐 27강 보시고 댓글 올려주신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2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로켓님, 백재흠님, 조민호님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제가 영어의 실상을 책으로 이렇게 출판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출판사 측에서 매번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으로는 출판하지 못하고 하는 수 없이 이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북으로 올려놓은 것을 조민원님께서 어떻게 찾아서 읽어보신 모양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재음님께서는 이북 말고 종이책으로 구입할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안타깝게도 종이책으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북으로 올리다 보니까 제가 직접 편집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책이 좀 외형상 조잡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책 겉표지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권해드리기가 그렇네요. 게다가 제가 이 책을 쓰는데 1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면 또 고쳐야 할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참 이 이북을 권해드리지를 못하겠네요. 물론 한 권씩 사서 보시면 감사하겠지만 뭐 책이 조잡스러운 면도 있고 또 고쳐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권해드리지 못하고요. 지금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는 이것이 영어의 실상 최신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8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법이 아니다 1탄입니다. 그럼 가정법이 아니면 뭐냐?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공손하게 말하고 싶어서, 겸손하게 말하고 싶어서, 자신감 없게 말하고 싶어서 소극적으로 말을 한 것인데 이것을 가정법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예문이 있습니다. 커피 좀 드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니까 미래의 일이죠. 미래의 일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영어에는 미래형 동사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나 미래의 일은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현재형 will이 아닌 과거형 would가 쓰였습니다. 미래의 일이니까 현재형 will을 써야 할 텐데 과거형 would를 썼습니다. 이유가 뭘까 하고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과거형을 사용하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형 will 대신에 과거형 would를 사용하면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과거형 동사가 꼭 과거 시간만을 표현하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구나. 영어의 과거형 동사는 과거의 시간뿐만 아니라 공손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형 동사가 사용되어야 될 곳에 과거형 동사가 사용되는 경우를 찾아봤더니 이런 경우들의 과거형 동사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겸손하게 말을 할 때, 공손하게 말할 때와 서로 통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능성 없는 말을 할 때, 불확실한 말을 할 때, 사실과 다른 말을 할 때, 또 자신 없게 말을 할 때 과거형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니까 결국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말을 소극적으로 할 때 과거형 동사를 사용한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인 것이 공격적인 것과 서로 통하죠.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소극적인 것은 공손함이나 겸손함과 통하는 데가 있는 것이죠. 어른 앞에서 말을 너무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얘기하는 하는 것은 어른 입장에서는 그것이 건방지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어른 앞에서 말을 좀 소극적으로 자신없게 말을 하면 그 듣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공손함 또는 겸손함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인 것은 공손함이나 겸손함과 통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능성 없는 말을 할 때 당연히 소극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볼 때 그것이 가능성이 없을 때는 글쎄 할 수 있으려나?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불확실한 말을 할 때 될지 안 될지도 확실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할 때 당연히 또 말을 소극적으로 하게 되겠죠. 또 사실과 다른 말을 할 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면서 소극적으로 말을 버벅대면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소극적으로 하겠죠. 또 자신없게 말할 때 자신감이 없으면 당연히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소극적으로 말을 하겠죠. 이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과거형 동사에는 두 가지 쓰임이 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과거 시간을 표현할 때 과거형 동사를 사용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쓰임은 오늘의 주자인 소극적으로 말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은 과거형 동사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말하고 싶으면 원칙대로 말하면 되겠습니다. 원칙대로 말한다는 것은 현재형 써야 할 곳에 현재형 쓰고 과거형 써야 할 곳에 과거형 쓰는 것이 원칙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보다 소극적으로 말하고 싶다. 이럴 때는 현재형을 써야 할 곳에 과거형을 쓰면 되는 것이죠. 그 반대로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도 있겠죠. 평소보다 적극적으로 말하고 싶으시면 과거형을 써야 할 곳에 현재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왜 소극적으로 말할 때는 과거형을 쓰고 적극적으로 말할 때는 현재형을 쓰는 것일까요? 말은 짧으면 짧을수록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그것이 좀 지나치면 건방지게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반말조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죠? 말이 좀 짧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상황에 또 따라서는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감 있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싸가지 없게 건방지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이 길면은 길수록 말이 상황에 따라서 겸손하게 또 상황에 따라서는 공손하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소극적으로,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자신감 없고 비굴하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어의 동사를 보면 현재형은 대체적으로 길이가 짧습니다. 말이 짧죠. 거기에 비해서 과거형은 말이 좀 깁니다. 보시다시피 단어의 수도 많고 이렇게 말이 좀 길죠. 게다가 과거형 동사들을 보면 이렇게 D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D로 끝나거나 이렇게 ED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과거형을 만들 때 현재형에다가 ED를 붙여서 이렇게 만들다 보니 과거형 동사에는 이렇게 ED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끝이 뭉툭해지죠. 그래서 말끝이 흐려지고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말이 좀 자신감 없고 소극적으로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공손하고 겸손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신감 있게 말을 할 때는 현재형이 더 적합한 것이고요. 반대로 소극적으로 자신감 없게 말을 하는 데는 과거형이 더 적합한 것이죠. 첫 번째 예문을 보시면 It is time that we were going to b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러 갈 시간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미래의 일이니까 현재형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에게 권유하는 문장이죠. 우리 자러 가자고 권유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공손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써야 할 곳에 이렇게 과거형을 써서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성문법에서는 이것을 또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이게 가정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다고 가정법 과거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가정과는 무관한 문장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If you moved your chair a bit, we could all sit dow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자를 조금만 옮겨주신다면 우리 모두가 앉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미래일이니까 역시 현재형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거형을 썼습니다.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결국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앉을 수 있게 의자를 조금만 옮겨주시겠습니까? 하는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문장인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 기분 나쁘지 말라고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써야 할 곳에 이렇게 과거형을 써서 소극적으로 공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의자를 조금만 옮겨주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제가 가정한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만약에 의자를 조금 옮겨주신다면 이라고 얘기한 것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해서 상대방이 어떤 강요받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라는 말을 쓴 것이죠. 꼭 옮겨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옮겨주신다면 이런 식의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꼭 옮겨주셔야 한다는 그런 강요의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라는 말을 쓴 것이지 이것을 무슨 제가 가정하기 위해서 만약에라는 말을 쓴 것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가정법과는 무관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if가 쓰였는데 우리는 if만 보면 자꾸 가정하고 연결을 짓는 그런 버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사실 if는 가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if 역시. if는 한 가지 경우를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 문장 같은 경우 당신이 의자를 조금만
옮겨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복권에 당첨된다면, 이 말은 내가 복권에 당첨될 경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if는 가정이 아니고, if도 가정이 아니고, 또 만약이라는 말도 가정이 아닌, 만약이라는 말은 단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if는 어떠한 경우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예를 보시면 If I didn't have to do this, I would 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면 나 이 일을 안 할 거야. 하지만 나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 이 일을 할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과 다르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과 반대되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현재형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하자면 현재형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쓰기 위해서, 말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거 역시도 가정과는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또 다음 예문을 보시면요. If I became president,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첫 번째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만에 하나, 정말 가능성은 없지만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밑에 있는 예문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건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의 문장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가능성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쓴 것이고요. 여기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평소대로 현재형을 써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대통령 후보자가 하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위의 문장은 저처럼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통령 후보자가 여기 become이 아닌 became을 썼다면 스스로 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역시 가정과는 무관한, 제가 여기 이 문장에서 만약이라는 말을 쓴 것은 가능성이 없다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약이라는 말을 쓴 것이지, 가정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라는 말을 쓴 것은 아닌 것이죠. 여기 had better 표현이 있습니다. 이 had better 표현은 이렇게 단축형으로 you'd better라고 표현하죠. 이 had better는 아주 듣는 사람이 자칫 잘못 사용하면 듣는 사람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이거 하는 게 좋을 거다, 이거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정도의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충고의 말일 수도 있고, 때로는 또 강요의 느낌도 들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그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말을 좀이라도 더 순화시켜서 말을 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써서 소극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had better만을 사용하지 have better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had better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근거는 바로 have to이죠. have to, 우리가 이제 조동사, have to 조동사라고 해서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데, 이런 have to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이 to 대신에 이 better를 쓰게 된 것이죠. have to보다 좀 더 강한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to 대신에 이제 better를 쓰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제 have to 하면 무엇 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의미로 외워서 쓰는데,
이 무엇 해야 한다는 의미가 나오는 게 바로 이 to 때문입니다. have는 기본 동사 have는 단지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고 무엇 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to인 것이죠. 이 have to를 우리말로 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나는 가지고 있다. 무엇 해야 하는 것을 이 to 동사 해야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결국 무엇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미국인들도 이런 to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까다롭다 보니까 그냥 수거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또 이렇게 쓰고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 마치 to에는 아무 의미도 없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 어떤 단어도 형식적으로 쓰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다르고 어더인 것까지 구분해서 쓰듯이 영어의 이런 전치사 하나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기 힘들고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쓰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 그 하나하나에는 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to보다 더 강한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이 better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체행위가 나온 뒤에 as if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주체행위를 이렇게 as if로 보충 설명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as가 하는 역할은 주체행위를 규정하는 것이죠. 주체행위를 또 틀지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규정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if로 규정하는 것이죠. 주체행위를 이런 if로 규정하는 것이죠. if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어떠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결국 주체행위를 이러이러한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바로 as if입니다. 문장을 직접 보시면요. She talks as if she knew everyth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야기를 한다. 이러이러한 경우처럼 이라고 이렇게 규정한 것이죠. 어떤 경우죠? 그녀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사실은 모든 것을 아는지는 못하면서도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이렇게 주체행위를 if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니까 실은 그녀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 점점 이 as if 대신에 like를 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as if 대신에 like를 더 선호하고 있죠. She talks like she knew everything 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발음하기도 편하고 하다 보니까 like를 점점 많이 쓰는데 사실 like를 쓰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옳지가 않습니다. like 뒤에는 명사가 와야지 이렇게 문장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올 수 없기 때문에 like를 써서는 안 되고 as if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점점 쓰기 편한 like를 많이 쓰는 추세입니다. 물론 뭐 언젠가는 이것이 허용되는 그런 날이 오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쓰시긴 쓰시되 like를 쓰면 문법적으로는 옳지 않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아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예문을 보시면요. 비욘세가 부른 노래의 한 구절인데요. 첫 대목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뭐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머스마가 된다면 만약에 머스마가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나는 뭐 아침에 침대에서 뒹굴뒹굴 기어 나와서 옷 대충 입고 나가서 여자랑 사귀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지금 이제 뭐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형을 쓰긴 썼는데 여기 주어가 I니까 was를 쓰면 될 텐데 were를 사용했습니다. was 대신에 were를 사용했죠.
그 이유를 한번 짐작해 보자면 뭐 이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동사의 형태 중에서 가장 그 말이 짧고 적극적이고 그래서 때로는 또 공격적이고 그래서 때로는 건방진 느낌을 주는 게 기본형이죠. 기본형. 이 현재형보다도 더 적극적인 게 이렇게 기본형일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을 만들 때 이렇게 기본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기본형이죠. 그보다 조금 더 완화된 게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게 이제 현재형이 되겠고, 그보다 좀 더 소극적이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게 과거형 was일 것이고요. 그보다 더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were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하 소극적으로 쓰는 거 가장 그 소극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는 were를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이게 무슨 가정하기 위해서 이 과거형을 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말 가능성이 없지만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만약 머스마가 된다면 뭐 이런 의미에서 이 과거형을 쓴 것이지 이게 무슨 가정을 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썼다고는 저는 생각이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그 다음 예문을 보시면 if we wanna for air 이렇게 하면 이제 대부분 공기가 없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걸 뭐 직역해 보자면 이런 의미가 되겠죠. 만약 공기만 아니라면 뭐 이런 식으로 직역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공기가 없다면 이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역시 이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공기가 없다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장을 이렇게 아래의 예문처럼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제 소극적으로 말하기, 가능성이 없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은 if가 아니죠. if가 아니라 바로 이 과거형 were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if, 유명무실한 if를 생략해버리고 실질적인 이것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다,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걸 표시하고 생색내는 것은 바로 이 were이기 때문에 이것을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were를 앞으로 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if는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소극적으로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대표선수 were를 앞으로 빼고 if는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 I wish I could be more help라는 예문이 있습니다. 자신의 바램은, 나의 바램은 좀 더 도움이 되는 것인데 내 바램과 달리 현실은 도움이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바램과 현실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바램은 도움이 되는 거지만 현실은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그래도 현실과 자신의 바램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가 죽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기존문법에서는 또 IUC 가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정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과 자신의 바램과 현실이 맞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말을 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suppose가 나오죠. 드디어 가정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나왔습니다. 가정이 뭐죠? 가정?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상황을 설정해 보는 것이죠. 가상으로 정해 보는 게 가정 아닙니까? 여기 뭐라고 지가 가정했죠? 가상으로 이렇게 정했잖아요. 당신이
달에 착륙한 첫 번째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번 가상으로 정해보자. 이렇게 한 게 이제 서포즈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가정인 것이죠. 가정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if가 아닌 suppose에다가 가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야지 어울리는 것이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어울리는 suppose에는 가정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왜 if에다가 맨날 그냥 가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if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suppose가 가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가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형을 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예문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예문인데 이런 내용이죠. 너 들어봤냐? EBS가 웹사이트를 새로 개편했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과거인데 여기 과거형을 썼죠. 그런데 동사는 이렇게 현재형을 썼습니다. 여기가 과거형이면 여기도 과거형을 써야죠. 이게 과거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제가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의 과거형, 과거의 일을 얘기할 때 이쪽에 어떤 형태의 동사를 써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강의를 하겠고요. 어쨌든 여기에 과거의 형을 썼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과거형을 써야 하는데 현재형을 썼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소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현재형을 써야 할 곳에 과거형 쓰듯이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과거형을 써야 할 곳에 이렇게 현재형을 쓰는 것입니다. 이 예문은 그 EBS 홈페이지에서 아까 가져온 예문인데요. EBS가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했는데 이것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예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개편된 건 과거의 일이지만 이것을 과거의 일처럼 얘기를 해버린다면 이미 흘러간 김이 좀 새버리는 홍보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마치 홈페이지를 바로 개편한 것이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과거형 대신에 이렇게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정성껏 설명을 했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충분히 전달됐기를 바라고요. 다음번 강의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다음번 강의는 가정법이 아니다 2탄입니다. 그럼 가정법이 아니면 뭐냐? 소설 쓰듯 말하기다 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기가 과거형 동사, 즉 소극적인 어감을 주는 상대적으로 현재형에 비해서 소극적인 어감을 주는 과거형 동사를 사용해서 말을 하는 것이라면 가정법이 아니다 2탄 소설 쓰듯 말하기는 말 그대로 소설 쓰듯 이야기를 지어내고 만들어서 꾸며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술만 안 마셨으면 집은 몇 채를 샀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소설 쓰듯 말을 하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말하기가 소심쟁이처럼 말을 하기라면은 소설 쓰듯 말하기는 뻥쟁이처럼 말을 하는 것이죠. 허풍쟁이처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 쓰듯 말하기는 현재 완료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현재 완료형에 대해서는 제 앞쪽에 강의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그 현재 완료에 대해서 강의를 일단 보시고 가정법이 아니다 2탄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